이야기꾼이 들려주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신화, 비밀의 코골이 말, 리제 에드리치 글, 리자 피필드 그림, 조의행 옮김. 머리말. 세상이 생긴 이래로 사람과 동물은 꿈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누며 기쁜 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인디언 이야기꾼들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인디언 이야기꾼, 화가 리자 피필드와 작가 리제 에드리치가 만들었습니다. 리자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 돕는 아름다운 상상을 모두와 나누기 위해 그림을 그렸고, 리제는 리자의 그림 속 이야기에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가 그림을 통해 두 사람 모두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인디언 전통을 사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 책의 그림을 그린 리자 피필드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한 부족인 오나이다족 출신이고, 글을 쓴 리제 에드리치는 오지부와족 출신입니다. 둘 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후손이지요. 이들은 사람과 동물이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인디언의 전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내려온 신화 이야기를 다음 세대의 이야기꾼이 될 어린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무 위에서 잠자는 검은 곰. 가을이 되자 곰들은 서둘러 살을 찌워야 했다. 그래야 녀석들은 동굴 속에서 긴긴 겨울잠을 잘 수 있을 테니까. 커다란 떡갈나무 잎새들이 떨어져 날아가고 땅 위는 도토리로 가득했지. 검은 곰은 떨어진 도토리를 잽싸게 먹어치웠어. 깍깍깍. 검은 곰이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가지 위에 앉은 까마귀가 마지막 남은 도토리를 막 쪼아먹으려 해. 검은 곰은 그 도토리마저 먹고 싶었지. 녀석은 까마귀처럼 도토리를 따먹으려고 나무를 기어올랐어. 하지만 곰은 나무를 기어오르느라 너무 지쳐 먹을 기운조차 없었지. 나무에 올라서자 녀석에게 졸음이 몰려왔어. 여보게 사촌, 검은 곰이 까마귀에게 말했어. 자네 둥지에서 한숨 자야겠네. 그러고는 까마귀 둥지로 비집고 들어가 잠이 들어버리지 뭐야. 까까 곰이 내 나무에서 잠자고 있어. 곰을 쫓아내 당장.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어댔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왔어. 대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말이야. 곰아 내려와라 하며 사람들이 검은 곰을 찔러도 보고 간지럽혀도 보았지만 녀석은 꿈쩍도 안 했지. 우리 동생은 게으른 녀석이라 뱃속에서 나는 꾸르륵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하며 다른 곰들이 귀띔해 주었어. 아마 저 녀석 마지막 하나 남은 여름 열매 맛을 보고 싶었나 봐. 그 말에 부족 여인들이 큰 그릇에 산딸기 수프를 가져왔어. 그제야 검은 곰이 얼마나 코를 실룩거렸지 맛있는 붉은 열매 냄새인 걸 하며 검은 곰은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다 크게 쿵 엉덩방아를 찢더니 마침내 자기 무리로 돌아갔단다. 겨울잠을 못 자는 곰들. 어느 해인가 곰들이 배가 고파 겨울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 부족의 여인들이 길을 가는데 곰들이 으르렁거리며 막아섰단다. 곰들아, 우리는 너희 먹이가 아니야 하며 여인들이 말했지. 우리는 너희가 겨울잠을 잘 수 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단다. 단풍나무 아래에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너희 동굴로 가자. 아무도 심술궂고 까다로운 곰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 하지만 곰들은 긴 겨울잠을 자야 해. 위대한 할머니가 말했어. 잠들 때까지 얌전히 누워서 우리 이야기를 듣는다면 달콤한 단풍나무 시럽을 가져다 주마. 잊진 않았겠지. 너희가 오래오래 천천히 깊은 잠을 자야 단풍나무 수액이 달콤한 묘약이 된다는 걸 말이야. 너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양동이에 수액이 가득 채워져서 단풍나무 설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여인들이 100년 모은 커다란 단풍나무에 대해 한 길고 긴 이야기를 하자 곰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와 풀이 타면서 나는 달콤한 향기 덕에 곰들이 얌전하고 조용해졌어. 정말로 녀석들이 잠든 거야. 위대한 할머니가 말했지. 곰들은 단풍나무 설탕국을 꾸면서 기나긴 겨울 동안 이어지는 배고픔이 잊고 코를 골아가며 잠을 잤단다. 돌수프를 끓이는 곰. 잠처럼 부드럽고 깊게 겨울이 이 땅에 찾아왔어. 위대한 할머니는 곰들과 함께 꿈을 꿨지. 그리고 꿈속에서 비밀스러운 코골이 말로 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곰들은 위대한 할머니에게 먹을 것과 약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 또 어느 뿌리를 캐야 하는지, 어떤 잎을 따야 하는지, 어디에 벌들의 꿀통이 있는지도 말해주었지. 위대한 할머니는 여자아이들에게 어디를 파헤쳐야 눈밭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단다. 여자아이들이 생지구를 찾아냈어. 그 안에 보물이 가득 숨어 있었지. 마른 옥수수 알갱이를 비롯해 마른 콩, 호두, 씨앗들, 게다가 풀뿌리 몇 개와 버섯들이 있었어. 이것들이 다 맛있는 수프를 끓일 수 있는 훌륭한 재료란다. 고마워, 쥐야.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남겨주어서. 여인들은 불을 더 지필 장작을 모아왔고 아껴두었던 맛난 옥수수, 호박, 콩들을 몇 바구니 가져왔단다. 여자아이들이 솥에 이 모든 재료를 넣었어. 그러자 고문 수프에 돌을 넣었지. 위대한 할머니가 말했어. 돌 돼지의 뼈란다. 돌은 돼지의 뼈란다. 돌에는 신비한 힘이 있지. 우리 기도와 음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동물 친구들에게 보답해야겠구나 하며 위대한 할머니는 아이들과 어린 동물들을 둘러앉혔지. 눈은 내리고 또 내렸어. 그리고 곰은 돌수프를 끓였단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주고 어느 겨울 두 아이가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지. 두 아이는 지치고 힘들어 열이 불덩이 같았어. 곧 어두워지며 올빼미가 아이들을 잡아갈지도 모를 일이었지. 엄마들은 곰들에게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단다. 아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눈속을 헤매느라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 추위도 못 느낄 정도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단다. 온몸이 꽁꽁 얼어버린 거야. 그때 이상한 얼룩무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두 아이는 소리치려 했지만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곧 아이들은 이 사람들이 유령이란 걸 알아차렸지. 곰들은 때때로 정령의 세계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도 해. 다행히 전방의 유령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전에 곰들이 먼저 찾아냈어. 커다랗고 따스한 털복숭이 곰들은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었단다. 이름 짓기. 아이가 태어났어. 사슴족 사람들은 신이 내려준 신성한 선물을 환영했지. 부족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말이야. 여인들은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요람을 만들었지. 요람에는 구슬로 술을 놓아 아름답게 꾸며놓았어. 조물주가 이 아이에게 미소를 보내도록 말이야. 위대한 할머니는 잔치를 벌였고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달콤한 삼나무 연기로 목욕을 시켰단다. 또 부족의 큰 어른을 모셔와 아이의 첫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 사람들은 아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이름을 쉽게 말하지 않아야 아이의 일생 동안 그 이름이 강한 힘을 지닐 테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어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 이 아이는 명예로운 새 이름을 얻게 되지. 그 이름 또한 그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게 지킬 거야. 그는 나중에 훌륭한 사냥꾼이자 전사이며 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그가 바로 사슴추장이었다는구나. 버려진 한살배기. 봄이 찾아왔어. 한살배기 무스는 어른 무스처럼 키가 크고 호리호리해졌지. 녀석은 도통 말을 듣지 않는 장난꾸러기였어. 한살배기는 엄마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도 이리저리 말썽만 피우고 다녔단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무스가 한살배기에게로 달려가더니 발굽으로 밀어 멀리 쫓아버렸어. 엄마 무스는 새로 태어난 쌍둥이를 기르기 위해 한살배기를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거야. 하지만 한살배기는 엄마가 곧 쌍둥이를 낳는다는 걸 알지 못했어. 이제 한살배기는 혼자 힘으로 크고 강한 어른 무수가 되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거야. 하지만 한살배기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여성은 홀로 성성이며 자기를 돌봐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며 울었지. 인디언 아이들은 울고 있는 한살배기가 가여워 보였단다. 그래서 한살배기를 그들이 사는 티피로 데리고 갔어. 부족의 여인들은 한살배기를 옷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먹이도 챙겨주었지. 그리고 여인들은 아이들에게 모든 무수가 1살이 되면 왜 엄마 품을 떠나야 하는지, 왜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었어. 저 멀리서 다른 어린 무수들이 한살배기를 불렀어. 이리와 우리랑 가자. 그리고 한살배기는 그들과 함께 떠났단다. 무수, 가장 큰 사슴과의 한 종류로 몸집이 말보다 크다. 캐나다 북아메리카 북유럽 쪽에 살며 우리말로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한다. 티피, 인디언이 살던 천막집으로 나무 기둥을 원뿔 모양으로 세우고 그 위에 짐승의 가죽을 덮어 만들었다. 할아버지 무수,
할아버지 무스는 지혜롭고 용감한 삶을 살아왔단다. 손자들도 무척 많았어. 그 뒤로도 여전히 그는 숲속을 떠돌며 뭔가를 찾아다녔지. 할아버지 무스는 얕은 호수를 건너며 풀숲을 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때 문득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찾아다녔는지 떠올렸어. 할아버지 무스는 서둘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갔단다. 그곳에서 사슴족 여인들을 만났어. 그가 한 살배기였을 때 버려진 채 추위에 떨던 자신을 도와준 부족 여인들이었지. 멋진 옷을 하나 지어줬으면 해서 왔소. 할아버지 무스가 말했어. 나같이 늙은 무스를 따뜻하게 해줄 옷을 지어줄 사람은 당신들 뿐이라오. 여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할아버지 무스에게 옷을 짜주었어. 할아버지 무스는 기쁜 표정으로 그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지. 여인들은 할아버지 무스가 했던 용감한 일들과 그가 겪은 춥고 험난한 겨울을 노래했단다. 그리고 그가 떠돌던 광활한 대지를 노래했어. 할아버지 무스가 줄곧 찾아 헤매던 것도 어머니 품인 이 땅이었지. 마침내 할아버지 무스가 돌아가게 될 곳 말이야. 할아버지 무스는 따뜻하고 행복해졌어. 그는 여인들이 들려준 노래에 멋진 선물로 감사를 표시했지. 여인들이 지어준 훌륭한 옷에 할아버지 무스의 발자국 무늬를 남겨주었단다. 할아버지 무스는 이 장엄한 옷을 여인들에게 남기고 떠났어. 그리고 남은 생을 위해 먼 길을 떠났단다. 사슴 정령들의 숲. 사슴족 여인들이 땔감을 구하러 풀밭을 지나고 있었어. 여인들은 작은 내를 따라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단다. 지나가는 길에 사슴들이 뛰어 달아나 흔적을 열어보았지만 무엇 때문에 사슴들이 놀란지는 알 수 없었어. 여인들이 급히 땔감을 모으고 서둘러 떠나려 할 때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쳤단다. 여인들은 다시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몸을 피해야 했지. 눈보라가 그들 위로 몰아쳤지만 다행히도 골짜기 안은 고요하고 평온했어. 여인들은 한참을 기다렸지.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면서도 잊히지 않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니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단다. 그 순간 사슴 정령들이 나무 꼭대기까지 높이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보였어. 여인들은 그 무엇인지 알아차렸지. 수많은 사냥꾼들이 사냥으로 사슴의 몸을 빼앗아가면서 신께 감사하는 것도 잊은 채 서둘러 떠나버린 거야. 결국 사슴의 정령들이 이곳에 갇히고 만 거지. 사슴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리다. 여인들이 외쳤어. 사슴족 여인들은 노래를 하며 나무 위로 마법의 연기를 피워올렸지. 사슴들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더니 이내 사라졌어. 마침내 그들이 살아야 할 정령의 세계로 사라진 거란다. 아비새족 여인들의 부러진 날개춤. 아비새는 물속에서는 빠르기로 당할 자가 없었지만 물 밖으로 나오며 겨우 걸을 정도란다. 그래도 아비새는 어떤 새들보다도 용감했지. 녀석은 새를 노리는 짐승들을 어떻게 놀려줘야 하는지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 어느 날 표범이 아비새 둥지로 살금살금 다가갔어. 둥지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아비새는 날개가 부러진 척하며 미친 듯이 퍼덕거렸지. 표범은 아비새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 아비새 둥지는 까맣게 잃어버린 채 아비새를 쫓기 시작했지. 표범이 녀석을 막 잡으려는 순간 아비새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더니 다시 물 밖으로 나와 큰 소리로 표범을 비아냥거리며 웃어댔지. 그렇게 아비새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되풀이하며 표범을 골탕 먹였어. 결국 표범은 지쳐 떨어졌지. 해마다 아비새는 따뜻한 겨울을 나려고 남쪽으로 날아가 아비새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아비새족 여인들은 호숫가로 내려가 신성한 부러진 날개 춤을 춘단다. 아비새족 여인들의 춤은 아비새의 용감함을 기리며 물새들이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란다. 하늘왕과 그의 아이들. 하늘왕은 거대한 독수리 같아. 하늘왕과 그의 아이들. 하늘왕은 거대한 독수리 같아. 어떤 이들은 하늘왕을 신의 심부름꾼인 천둥새라고 하지. 그의 목소리는 쩍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번개소리 같고 빛나는 눈은 번갯불 같았다고 하더구나. 세상이 막 창조되었을 무렵 홍수가 땅을 뒤덮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달아나야 했지. 하늘왕은 독수리족 내 여인을 산에서 구해주었어. 그는 내 여인을 구름이 자기 둥지에 내려놓았지. 4명의 독수리족 여인들은 하늘왕의 아이들을 돌봐주었어. 하늘왕이 둥지를 지날 때마다 둥지 안으로 물고기와 짐승을 떨어뜨려주면 여인들은 아이들에게 그 먹이를 먹였단다. 그때부터 하늘왕은 사람들을 눈여겨 살펴보았어. 때때로 비를 내려 풀과 들소들을 살 수 있게 해주었지.
그 덕분에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단다. 이제 하늘왕의 아이들이 자라 동서남북 네 방향을 다스리게 되었지. 하늘왕의 아이들도 땅 위 사람들을 눈여겨 살피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신에게 청이 있을 때며 하늘로 연기를 피우고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는구나. 하늘의 수호자, 한 사냥꾼 부족이 초원으로 나갔어. 그때 저 멀리서 적의 무리가 말을 타고 오는 게 보였지. 사냥족은 맨발이었어. 사냥족은 풀밭을 지나 큰 늪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지. 수천 마리가 넘는 오리, 거위, 그리고 다른 물새들이 늪을 뒤덮고 있었어. 하지만 사냥족이 숨어있는 동안 단 한 마리도 퍼덕이거나 울부짖지 않았지. 적의 무리가 사냥족을 찾으려고 다가왔어. 늪 근처까지 오더니 말에서 내렸지. 순간 물새들 사이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어. 물새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적군의 눈앞을 가리고 태양까지도 가렸단다. 맨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위들이 날아올랐지. 늪은 다시 조용해졌단다. 적군은 사냥족의 흔적을 샅샅이 뒤졌어. 그들은 늪을 에워쌌지. 그러고는 사냥족이 나오기를 기다렸어. 그렇게 아침이 왔어. 여전히 사냥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 그제야 적군들은 사냥족이 하늘의 묘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사냥족이 캐나다 거위들과 함께 날아가 버린 거라고. 하늘의 수호자인 캐나다 거위들과 말이야. 위험을 알린 까마귀.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어. 세상은 위험에 휩싸여 있었단다. 백인 군인들이 우리 인디언 부족이 사는 땅으로 쳐들어왔었거든. 모두들 굶주렸지만 멈춰서 사냥을 할 수가 없었어. 자칫하면 군인들이 우리 인디언들을 따라잡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 부족의 인디언들은 쉬지 않고 이동해야 했단다. 그래야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도망칠 수 있었지. 그곳은 군인들이 더는 쫓아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 날이 밝자 사슴촉 추장은 부족 사람들을 국경 쪽으로 이끌었어. 사슴촉 사람들은 군인들이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춘 채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온 줄은 몰랐지. 깍깍깍.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며 부족 사람들에게 위험이 가까이 왔음을 알렸어. 부족 사람들은 서둘러 국경을 넘었단다. 군인들이 그들을 바짝 쫓았지만 이미 한 발 늦었지. 부족 사람들은 무사했어. 까마귀가 백인 군인들의 공격을 막아낸 거지. 국경 너머에서 들소를 사냥하고 천막치기 좋은 곳을 찾아내자 부족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축제와 까마귀를 환영하는 의식을 벌였어. 이때부터 이 부족은 까마귀들을 위해 음식, 부스러기와 반짝이는 물건을 남겨놓는 관습을 이어오고 있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까마귀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머물며 살고 있단다. 마지막 인사. 사슴추장은 까마귀가 인디언들을 구해 싸움터에 남았단다. 그는 백인 군인들을 유인하여 부족 사람들이 무사히 도망가게 하였지. 그는 오래들어 힘겹게 군인들과 싸워 끝내 그는 쓰러지고 말았지.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 모든 새와 동물의 정년들이 추장이 목숨을 다해 싸운 그곳으로 모여들었거든. 곰과 늑대는 사슴추장이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러 왔어. 사슴추장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무수도 왔어. 사슴추장도 가장 사냥하기가 어려운 무수처럼 위험에 예민하고 주의 깊었기 때문이지. 사슴, 엘크, 영양도 왔지. 사슴추장은 그들처럼 날렵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녔거든. 독수리도 찾아와 자기처럼 용맹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사슴추장의 영혼과 함께 날아올랐어. 캐나다 거위도 찾아왔어. 사슴추장의 마음이 그들만큼이나 믿음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이었지. 아비새도 사슴추장의 마음이 그들만큼이나 용감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왔단다. 다람쥐, 토끼, 너구리 그리고 칠면조도 찾아왔어. 사슴추장은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이에게도 모두 친절하고 너그러웠거든. 이렇게 사슴추장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인사를 받았단다. 둥지. 한 젊은 여인의 식구들이 먹을 물을 길어가던 길이었지. 여인은 호숫가에서 부서진 물새 둥지를 보았어. 그녀는 그 둥지에서 엄마 잃은 어린 새들을 데려왔단다. 이 여인은 어린 새들에게 새로 둥지를 지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단다. 또 그녀는 정성을 다해 어린 새들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어린 영혼을 어루만질 노래도 불러주었지. 내가 너희 엄마가 되어주마. 그녀가 말했어. 인디언들은 이 여인을 본보기 삼아 보고 배우려 했어. 늘 어린 생명을 자상하게 돌보고 아이들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 인디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가르쳤지.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도 다른 아이들에게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세상도 좋아질 테고 말이야. 둥지는 우리의 집, 우리의 땅이란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지. 그렇게 세상에는 늘 희망이 있고 이 땅은 생명들로 넘쳐나는 것이란다. 이야기를 나누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고혜경 신화학자.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는 참 신비로워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있는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요? 친구가 되려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친구들이 사는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땅에는 어떤 동물들과 식물들이 함께 살까? 무슨 놀이를 할까?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디언 친구들은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들은 이야기의 신성한 힘을 믿고 있지요. 부족에 얽힌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을 이야기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부족에서 가장 신성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구성지게 하는 법을 가르치지요. 이들의 기억력은 엄청나요. 부족이 생겨난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기나긴 이야기들을 다 들려줄 수 있을 만큼요. 이야기꾼의 기억에 따르면 맨 처음엔 사람과 동물이 서로 말할 수 있었대요. 태초에 사람과 동물들은 비밀 언어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예민한 감각과 사람들에게는 없는 힘을 이용해 먹이를 찾아내고 살기 좋은 곳을 발견하면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땐 미리 알려주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동물들이 잠자리에 들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새끼들도 돌봐주었대요. 그 옛날 사람과 동물은 모두 다 친구였으니까요. 동물 친구들과 사람들은 각자의 힘과 지혜를 서로 나누었어요. 예민한 모수는 항상 경계하는 주의력을, 독수리는 너른 시야와 위험을, 아비새는 용맹스러움을 가르쳐 주었지요. 검은 곰은 길 잃은 아이들에게 집을 찾아주었답니다. 인디언들은 동물들의 힘과 지혜를 기념하면서 노래를 하고 춤도 추었어요. 이들의 영웅적 이야기를 카펫에 짜 넣어 남기기도 했답니다. 춤과 노래와 길쌈은 특별한 때에 하지요. 인디언 친구들은 노래와 춤에 담긴 힘과 신성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인디언들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너머에까지 이어져 있어요. 인디언들은 사람과 동물이 죽으면 다음 세상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안전하게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의식을 한답니다. 사람도 동물도 함부로 죽여 마구 버려두면 영들이 그 자리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여 들려주는 인디언 친구들의 이야기는 참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인디언들처럼 우리도 곰과 사슴과 독수리와 아비새와 친구가 된다면 훨씬 재미날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곰의 힘과 독수리의 눈과 사슴의 용기를 배울 수 있다면 힘도 엄청 세지고 훨씬 현명해지겠죠. 이제 인디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예요.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고혜경 신화학 박사이며 꿈 분석가랍니다. 퍼시피카에서 신화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창조영성대학원에서 영성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 샌프란시스코 국제문화대학 개건 교수였으며 카톨릭대학 인간학 교육원에서 일했습니다. 주된 관심은 꿈 신화를 통한 내면 탐구로 지금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꿈과 신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들이 있고 제레미 테일러의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를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 신이 리제 에드리치는 노스다코타주 와프톤에 있는 인디언 학교에서 상담사이자 건강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독일계 후손이며 오지부아족 사람이랍니다. 리제의 할아버지는 종족의 지도자이며 역사가였는데 리제가 종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글을 쓰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리제의 작품은 여러 문학 잡지와 인류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린이 리자 피필드는 수채화 화가이자 컬트 작가입니다. 리자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독일계 후손이며 위스콘신 주 인디언인 오나이족 사람이랍니다. 그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여성으로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여러 상을 수상한 리자의 작품은 세계 여러 미술관과 화랑에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옹기니 조 이행은 이화여대 동문과 박사과정 및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 미술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어린이 책을 기획하고 프랑스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인형극단을 함께 그림과 색채가 살아 움직이는 인형극 두 편을 기획하였습니다. 옮긴 책으로 어린이 책, 새끼 고양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사랑을 나누면 무슨 일이 생길까 들이 있습니다.